예, 뭐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죠. 그래도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니까요. 그리고 거래량이 보면 뭐 벌써 뭐 20조 넘어서 지난 금요일 날 26조, 전날에 뭐 25조. 이 에너지가 이제 시장에 좀 채워가는 그런 국면인데요.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 생각이고 전문가한테 이제 여쭤봐야죠. 주제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주제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쨌든 그 소위 인기를 확 끄는 주제가 되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AI 챗GPT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쨌든 또 테슬라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에코프로나 2차전지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이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하는군요. 그게 잘 나올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새벽. 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이 장이 마친 이후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핵심은 결국 EPS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영업이익률과 재고 관리 차원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 부분이 만족이 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사이버 트럭을 또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에너지가 많이 좀 뿜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실 때 사이버 트럭의 앞으로 향후 계획, 말 그대로 연중에 뭐 30만 대를 생산을 한다, 50만 대를 생산한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모델 2라고 하는 또 새로운 모델까지 이번에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바라볼 것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개정 제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EPS를 끌어올리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는 이번 분기부터는 캐나다까지도 개정 제한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넷플릭스의 실적 역시도 EPS가 얼마나 시장 기대치를 만족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 좀 약점이라면 약점? 이제 신모델이 안 나온다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발동을 좀 걸었군요.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은 좀 뚜껑을 열고 봐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끌었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AI 중심의 상승세가 하반기도 계속 가느냐 아니냐, 예, 뭐 논란들은 있는데요. 테이버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기업들이 확실히 혁신을 이끌고 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제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 초반에 AI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힘있게 내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잘 가다 말고 장중에 갑자기 좀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그리고는 소비자의 심리가 좋아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말 그대로 상승 부담감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말 그대로 한 기업이 실적에서 약간 미스를 보이면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상당한 매도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는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부는 거 아닙니까? 산에도.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머금고 있는 실적 장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상반기에 이런 빅테크들이 하반기에 완전히 꺾인다 이런 시각보다는, 네, 대안이 없으면 사실은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인 시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미국의 소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고용 시장 역시도 상당히 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잘 돌고 있고요. 특히 미국을 한정해서 바라보면은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두될 만큼 강한 고용, 그리고는 강한 소비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금리를 한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더라도 미국 경기는 이제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주 이제 강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로 경기 침체가 조금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네. 이 부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주도주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뭐 2차 전지도 워낙 뭐 여전히 관심이 있고요. 뭐 여전히 더 높은 관심은 AI 반도체 이러죠. 오늘도 보면 이제 반도체가 그 AI 반도체 쪽에서 모더론 반도체 쪽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양상도 있거든요. 주도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주도주는 두 가지로 나눠보시는 게 좀 좋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테슬라와 AI 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와 연동된 국내 기업 모두가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테슬라가 오르면 에코프로가 오른다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는 수급 역시도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공매도 쇼크버라는 그러한 또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꾸준히 이제 수급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엔비디아와 이제 차트가 완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이수페타시스. 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뭐 하이닉스가 약간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 그렇죠. 국내에서는 수급이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이제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환율 강세가 있습니다. 환율 강세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그다음 하이닉스가 조금 환율과 이제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 환율이 떨어지는 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에 따른 영향. 예. 네. 그리고는 또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로템 혹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뭐 중후장대, 중장비, 중공업 쪽으로 조금 기대감이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하나기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역시도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포스코도 굉장히 강하네.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장중에 또 100만 원을 지금 장중에는 터치를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로 보면 기운이 또 확 오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 그룹주들의 특징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룹주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만 이어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이제 MSCI 편입 이벤트도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쇼크보도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좀 트레이딩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은 제가 이제 수급을 보면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네. 개인들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외국인이 주구장창 사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는 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네. 우리나라의 그룹사들도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가운데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에코프로가 선두에 서 있으면서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8월 11일입니까? 리밸런스 그 지수 발표하는 게 이번에 보면 그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예상 편출입 리스트입니다. 뭐 시총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에코프로, 하나오션, 금양, JIP 엔터 등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빠지는 쪽도 있는 거죠. 예, 에코프로는 뭐 워낙 관심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가장 큰 재료인 MSCI 편입이 예.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수급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과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MSCI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였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이후에 수급으로 조금 하락 전환하는 과정에서 SK그룹과의 10조 원 이제 계약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공급 계약이 나올 때마다 뭔가 조금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8월까지는 MSCI 수급 이벤트,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급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관찰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한 번도 안 사본 투자자는 거의 없고, 예, 샀다가 미리 팔아서 지금 좀 왜 팔았을까? 결과론이죠. 뭐 알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뭐 다 팔아서 사죠. 네, 잘한 수익을 내고 판 분들은 잘한 선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다음 주 FOMC 전까지 이번 주는 실적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나 기업군들은 어떤 쪽입니까? 네. 일단 뭐니뭐니하게 뭐 가장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 주에 있는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돼서 실적에 연동되는 기업들이 우리 관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할 때 향후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또 우리나라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얼마나 실적을 잘 발표하는지 그리고는 투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또 뭐 제작사들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는 워낙 좀 변동성 있고 엔터는 잘 가다가 요즘 보면 좀 주춤거립니다. 뭐 하이브도 그렇고요. 이게 좀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엔터주들 최근에 물론 이제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멤버 재계약권도 있고 그랬는데 엔터주가 주춤거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너무 가팔랐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이슈로 인해서 네. 좀 이제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 보시면은 차트가 이미 한 달, 두 달 동안 횡보하던 차트에서 이슈에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꽤나 많이 올라왔고 PER 기준으로 40배가 넘어가는 말 섹터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많이 된 상황에서 약간은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여전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늘 저점 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니까요. 저점 매수해 볼 만한 유망 종목 오늘도 두 개를 소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일단 이번 주에는 고르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살만한 주식이 많이 없다, 네. 많이 좀 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LNF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 테슬라의 직접적인 공급 계약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반기에 규모의 강자가 더 이루어지고 이제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반등한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보시면은 60주와 20월선 밑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전저점을 보면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LNF 가져와봤습니다.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 LNF만큼 정말 소외된 업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주주들은 답답한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에서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LNF 말씀하셨고요. 또 한 기업은요? 네. 또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회자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호우 관련된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코엔텍이라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6% 후반대 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고배당주로서 장기 투자 매력도도 있고 그리고는 세부적으로 뜯어보시면은 LNG 가격이 상승할 때 코엔텍이 다른 곳에다가 스팀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 스팀 판매 단가 역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의 반등 그리고는 여름에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해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엔텍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엔텍과 LNG 가격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그 재활용 재처리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판매를 하는군요, 그죠? 스팀을 돌려서 스팀을 네. 판매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연동되는 가격 지표가 LNG 가격입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그 스팀 가격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폐기물 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관심은 좀 떨어져 있는데 고배당주라 그러셨습니다. 배당을 어느 정도나 주길래 고배당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코엔텍은?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 1회 배당이고요. 네. 작년 배당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6.7% 정도고 네. 작년보다도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대주주가 6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 매력 역시 있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엔텍하고 LNF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사보려고 하려면 좀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 사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좀 싸다고 사실 들어가면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점 종목들은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죠?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금리 떨어지면서 관심 높아지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장기 채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국내 말씀하셨고, 코스피 200의 예. 대형주.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내려오는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됐든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됐든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갈 것이고, 이러면서 좀 더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외환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대형주가 좀 더 매력적인 가치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하는 것도 그런 로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대형주와 미국 채권, 그리고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은 조금은 애매한 시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테이버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